시사위원이 알려주는 메이크업 국가 자격증. 이 영상만 보신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독학으로도 원패스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뷰티 원패스의 장소연입니다. 지난번 올린 Q&A 영상에 정말 많은 댓글들이 달렸는데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한 번 더 해결해드리고자 이번에는 Q&A 2탄을 준비해봤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취업을 하시려면 메이크업 국가 자격증은 필수이며 그 외에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컬러리스트 기사, 피부미용사처럼 메이크업 업무와 연관 있는 국가 자격증이 있으면 취업 시 플러스 점수가 됩니다. 또한 메이크업 대회 입상 경력이 있으면 그건 역시 플러스 점수가 되기 때문에 메이크업 대회가 열린다면 한 번쯤은 참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검버섯은 안 그리셔도 됩니다. 노역 분장도 나이대별로 표현하는 게 조금씩 다른데요. 보통 60, 70대 노인 분장 시에는 주름만 표현하고 80대 이상의 노인은 검버섯까지 표현하는데 제시된 공개 문제는 약 70대 정도의 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공개 문제 일러스트에는 검버섯이 전혀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검버섯은 안 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험자나 모델의 머리색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모델의 머리색이 너무 튀는 경우 헤어 터번을 넓은 것으로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메이크업을 하시다가 헷갈리는 부분에선 중간중간 지문을 보시면서 하셔도 되지만 지문을 너무 오랫동안 뚫어져라 보실 경우엔 이 사람은 메이크업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감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문을 보실 땐 너무 오랫동안 뚫어져라 쳐다보지 마시고 잠깐씩만 봐주세요. 예를 들어 입술까지 그렸는데 갑자기 눈화장을 수정하거나 아이라이너까지 그렸는데 눈썹을 수정하는 등 현재 시술하고 있는 부위와는 전혀 다른 부위를 수정하는 경우 감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라이너나 립라인을 그렸는데 잘못 그리거나 번져서 아예 다 지워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그리시는 것도 감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덜어서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베이스 사용 후 팔레트를 닦아주시고 그 다음 파운데이션을 덜어주시고 다시 닦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각 제품별로 따로따로 덜어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실제로 일하는 현장에서는 파운데이션에 립스틱을 섞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시험 보실 때는 가장 FM적인 방법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드럭스토어에서 핑크빛이 도는 파운데이션이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 따로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면봉이나 화장솜의 경우 반드시 뚜껑이 있는 용기에 보관해 주셔야 하며 사용 후 뚜껑을 바로바로 닫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공단 측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본 결과 자가번호가 기재되어 있거나 KC 마크가 있는 제품은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간혹 신고번호라고만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제품은 안 된다고 합니다. 수험자나 모델의 몸에 문신이 있는 경우 의료용 살색 테이프로 가려주신다면 괜찮습니다. 시험장 입실하시기 전 관리감독위원에게 테이프 붙인 부위를 미리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간혹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거나 온도가 높거나 하면 이 테이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여분을 챙겨가셔서 쉬는 시간마다 정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단 주름이 없고 피부가 좋은 모델을 데려가시면 메이크업 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잡티가 없이 피부가 좋은 모델의 경우 파운데이션을 소량만 사용해도 피부가 좋아 보이며 커버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베이스 단계에서 시간이 많이 단축됩니다. 모델을 고르실 때 다음 두 가지만 가장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피부가 주름이나 잡티 없이 깨끗할 것. 두 번째,
눈꺼풀이 처지지 않고 탄력이 있을 것. 쌍꺼풀 유무와는 상관없이 처진 눈꺼풀의 경우 아이라이너가 잘 번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이 메이크업이 지저분하게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눈꺼풀이 처지지 않은 모델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바구니의 경우 수험자의 필요에 따라서 세팅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일과제 작업 시에는 일과제와 상관없는 재료가 나와 있을 경우 감점입니다. 2과제 때 사용되는 더마왁스라든지 3과제 때 사용되는 아쿠아 컬러는 1과제 재료 세팅 시 나와 있으면 안 됩니다. 또한 2과제 펑크 작업 시에 핑크 파우더나 더마왁스가 나와 있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재료 모두 2과제 작업 시 사용되는 재료들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장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험장이 각 과제가 끝날 때마다 다음 과제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시험장에 따라서 1과제 시작 전에 1과제부터 3과제까지 한 번에 공개하는 시험장도 있습니다. 립글로즈의 경우 대부분 솔이 달려 있거나 튜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타입 모두 입술에 직접 갖다 댈 경우 립스틱이 묻어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스파츌라나 팔레트에 덜어낸 뒤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사용 가능합니다. 공개 문제에는 프로세이드가 언급이 안 되어 있지만 공단에서 공개한 지참재료 목록에 보시면 스프리트검과 프로세이드 이 둘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에 다시 한번 확인 요청한 결과 스프리트검과 프로세이드 이 두 가지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 가지 재료 중 여러분들이 편하신 재료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되도록 순서를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2과제 펑크의 경우 마스카라를 칠한 뒤 인조 속눈썹을 붙이라고 공개 문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시문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해주시는 게 좋으며 순서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과제의 경우 속눈썹과 마스카라 순서 상관없이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해주셔야 합니다.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주 기본적인 틀만 나와 있습니다. 시험의 출제 의도는 수험자가 이 기본적인 틀을 토대로 얼마만큼의 완성도를 표현하는지를 보기 위함이고요. 무대 공연 메이크업인 레오파드나 그윽한 눈매를 연출해야 하는 그레타 가르보 메이크업의 특성상 마스카라나 뷰러에 대한 언급이 없어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스카라는 3과제 노역 빼고는 모든 과제에서 다 해주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뷰티 원피스를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독학으로 시험을 준비하시겠지만 그래도 저는 학원의 도움을 좀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학원 선택하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메이크업 학원의 브랜드는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M 아카데미, S 아카데미 등등 다양한 아카데미들이 있는데요. 내가 어떤 학원을 가야 하는지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이 브랜드만 보고 강사가 누구인지는 잘 확인을 안 하세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브랜드가 아닙니다. 실제로 나를 가르칠 강사가 얼마만큼의 강의 경력을 가졌는지, 뷰티를 전공한 사람인지, 얼마만큼의 현장 경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뷰티 산업이 워낙 급성장하다 보니 실제로 뷰티 분야 경력이 없는 사람들도 메이크업 국가자격증 강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지식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 잘못된 방법으로 메이크업을 알려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학원을 고르실 땐 브랜드보다는 강사의 경력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이 영상만 보신다면 여러분도 독학으로도 충분히 원패스 하실 수 있습니다. 메이크업 국가자격 시험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댓글로 문의 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